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정의 바른 소리를 전합니다. 10월 22일 화요일 KTV 대한뉴스 시작합니다. 대통령실이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를 소집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북한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촉구하며 현재와 같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야합이 지속될 경우 이를 좌시하지 않고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안보리 공식회의에서도 황준국 주 유엔 대사는 러시아에 불량국 군대를 동원해 도박을 벌이지 말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북한 측은 근거 없는 소문이라고 발뺌했습니다.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의료단체 중 처음으로 여야 의정협의체 참여를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환영의 뜻을 밝히며 의료 시스템이 정상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태원 참사 2주기를 앞두고 인파 사고 위험에 철저히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선 악성 민원 방지 대책을 담은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를 소집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북한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촉구하고 지금 같은 러북한 군사 야합이 계속되면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국가안보실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주재 긴급 NSC 상임위를 열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우크라이나전 참전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대량의 군사무기를 러시아에 지원해온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파병까지 한 건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안보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과 일체의 군사협력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이런 판단 아래 정부는 북한군의 즉각 철수를 촉구하고 지금 같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야합이 지속되면 이를 좌시하지 않고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전투병력 파병에 따른 러북 군사협력의 진전 추이에 따라 단계적인 대응 조치를 실행해 나갈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러북 군사협력에 대한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가 이행되도록 동맹 및 우방국들과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러북 군사협력이 우리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에 대비해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상응하는 조치를 준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보일 북한과 러시아의 행보가 우리 경제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시나리오를 짜고 있고 각 시나리오에 따른 외교, 경제, 군사 조치를 대비해 놓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주민 민생과 인권을 철저히 외면하면서 핵미사일 개발에 몰두해온 북한 정권이 급기야 북한 청년들을 러시아 용병으로 명분 없는 전쟁터로 내몰고 있는 건 스스로 범죄 집단임을 자인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아울러 이럴 때일수록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고 평화롭고 번영하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8.15 통일 독트린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유엔에서도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와 북한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황준국 주 유엔 대사는 러시아를 향해서 불량국의 군대를 동원해 도박을 벌이지 말라고 지적했는데요. 북한 측은 근거 없는 유언비어라고 잡아댔습니다. 이 소식은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지 시간 21일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황준국 주 유엔 대사는 러북 불법 군사 협력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더라도 북한 전투병력을 투입하는 건 도박과 같이 위험한 일이라며 꼬집었습니다. Bringing in the forces of another country, especially from a notorious rogue state, is exceedingly dangerous. It is hard to believe that a permanent member of the Security Council would take such a gamble and shift the course of the war.
로버트 우드 주 유엔 미국 차석대사도 사실이라면 러북 군사협력의 심화가 되는 명백한 증거라면서 동맹국, 파트너 국가들과 이러한 움직임의 의미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 총회 제1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북한과 러시아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설을 낭설이라고 주장하며 팽팽히 맞섰습니다. As for the so-called military cooperation with Russia, my delegation does not feel any need for comment on such groundless stereotype rumors aimed at smearing the image of the DPRK. 북한 대표부 관계자는 이는 내정 간섭으로 주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며 자신들의 핵 억제력이 세계 평화와 안보에 기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바실리 네벤지아 러시아 대사도 서방 국가들이 이란, 중국, 북한의 괴담을 퍼뜨리며 주의를 흐리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그동안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던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도 북한군의 우크라이나전 투입이 사실일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면서 조만간 우방국들의 입장 표명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KTV 김민아입니다. 북한이 이렇게 대남 위협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가운데 한미 두 나라 군의 항공 지휘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로 인한 한반도의 엄중한 안보 상황을 공유하고 유사시 연합작전 수행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박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군 작전사령부와 미 7공군 사령부가 오산기지에서 항공지휘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한반도 안보 환경을 분석하고 이에 맞는 작전 수행 전반을 논의하는 자리로 1992년부터 매년 개최됐는데 이번 회의에선 북한의 최근 계속된 도발에 대한 한반도 안보 상황이 공유됐습니다. 실제 북한은 우리 군의 계속되는 경고 조치에도 쓰레기 풍선 살포를 감행하고 있으며 최근엔 남북 연결 육로를 폭파하고 우리 군의 평양 무인기 침투를 주장하는 등 대남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지원 파병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국제사회 우려도 높아진 상황. 한미 지휘관들은 유사시 한반도 내 연합 합동작전 수행을 위한 주요 현안과 전술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특히 미군 지휘관들은 한미 공군 공동 운영기지인 수원기지를 찾아 유사시 한반도 내 미국 항공전력 배치와 전시전력 수용 절차 등을 살펴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군 당국은 오는 25일까지 경기 여주시 남한강 일대에서 한미 연합 도하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에서는 지난 6월 전력화된 자주 도하 장비 수룡이 처음 투입됐습니다. 차량 형태로 이동하다가 도하 작전을 벌일 때 다리나 뗏목으로 전환 가능한 장비로 강 건너로 우리 병력과 전략 자산을 실어 나르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 신속하게 적진으로 기동하고 적을 섬멸하는 능력을 숙달할 수 있었습니다. Execute it together as we did with our same soldiers sharing our equipment to span the gap that neither of us could span on our own is an outstanding demonstration of the strength and commitment of the ROK-US alliance. 이 밖에도 이번 훈련에는 아파치 헬기와 전차 등 300여 대 장비가 동원됐으며 부교 설치와 드론 정찰, 어모 사격 등의 훈련이 함께 진행됐습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대한의학회 등 의료단체 두 곳이 처음으로 여야 의정협의체 참여를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환영의 뜻을 전하고 의료 시스템이 정상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조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료 대란 해결을 목표로 여야와 정부 관계자가 출범을 합의한 여야 의정협의체. 당초 추석 전을 목표로 출범을 준비했지만 그동안 참여 의사를 밝힌 의료단체가 없어 닻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협회 두 곳이 처음으로 협의체 참여의 뜻을 밝히면서 출범의 물꼬가 튀었습니다. 두 단체는 22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진행되어온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대해 분명히 반대한다면서도 그러나 국민과 환자의 건강을 생각할 때 의료 붕괴를 더 이상 묵과할 수도 없어 참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단체는 협의체에서 논의해야 할 현안도 제시했습니다. 먼저 의대생이 제출한 휴학계가 대학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허가돼야 한다며 의대 입학 정원 논의와 함께 의사 정원 추계기구의 입법화를 위한 로드맵도 설정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개편이 필요하다며 의료계 모두 인정할 수 있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정책 결정의 장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두 의료단체의 여야 의정협의체 참여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향후 협의체를 통해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의료 시스템이 정상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관련해서 서울의대 비대위도 두 단체의 결단에 응원을 보낸다며 논의가 잘 이뤄져 우리나라의 의료 체계가 하루빨리 건강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정부와 의료계는 두 번째 토론회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소와 날짜는 미정이며 의료 비용 등 재정 문제를 다룰 전망입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이태원 참사 2주기를 앞두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인파 사고 위험에 철저하게 대응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막바지에 접어든 국정감사에 각 부처가 끝까지 겸허하게 임하고 내년 예산안 심의에 정부안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게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무회의 소식 신국진 기자입니다.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인파 사고 위험에 철저히 대응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한 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오는 29일은 이태원 참사 2주기라며 여야 합의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통과돼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 구제 심의위원회와 추모위원회도 조만간 출범하게 된다며 정부는 관련 위원회들이 차질 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소홀함 없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국가 안전에 무한한 책임이 있다는 엄중한 사명을 다시 한번 새기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국무회의에 상정된 악성 민원 방지와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제도화하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도 전했습니다. 한 총리는 악성 민원이 해마다 증가하면서 일선 공무원들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개정안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악성 민원은 정상적인 업무의 마비는 물론 대다수의 선량한 민원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습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응과 근절이 불가피하다며 관련 개정안의 의미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을 계기로 정부의 민원 서비스 수준이 한 차원 높아질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에 대해서도 각 부처는 마지막까지 겸허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국정감사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한 총리는 그간 변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과 성과를 국민께 충분히 설명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국정감사가 끝나면 정부에서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본격 돌입되는 만큼 각 부처는 소관 예산의 의미와 필요성을 여야 의원과 국민께 이해를 구해 정부안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발로 뛰며 취재하는 현장 고발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악성 민원 방지와 민원 공무원 보호를 강화하는 제도가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는데요. 이 악성 민원은 해마다 3만 건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선 공무원들을 막다른 길까지 몰고 가는 악성 민원의 실태를 문기혁 기자가 고발합니다. 한 기초자치단체에서 주차 단속 관련 전화 민원을 받고 있는 공무원 A씨. 고성 폭언은 다반사입니다. 진짜 심한 욕설도 하시고 그리고 막 일단 소리부터 지르시기도 하고 수백 건의 보복성 민원으로 괴롭히기도 합니다. 한 사람이 하루에 뭐 몇십 건, 100건 이상 이렇게 그 관내 이제 주소지로 계속 민원 접수를 하시죠. 악성 민원을 받고 나면 다음 전화를 받기가 두렵습니다. 그 전화 받고 나면 막 가슴도 두근거리고 심장도 막 이렇게 떨리고 회의감도 들어서 진짜 그만두고 싶다고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특히 요즘 최근에는. 또 다른 기초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B씨는 민원 응대 과정에서 폭언에 폭행까지 당했는데 취재진의 트라우마로 인터뷰가 어렵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트라우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인터뷰가 좀 어렵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악성 민원 위법 행위는 매년 3만 건 이상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온라인에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집단적으로 괴롭히는 사이버 불링으로도 퍼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김포시 소속 공무원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악성 민원인이 10만 명 이상 가입된 인터넷 카페에 신상을 올리면서 민원 폭탄을 부추겼는데 이를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에 이른 겁니다.
정부는 악성민원 방지와 민원공무원 보호를 강화하는 민원처리법 개정안과 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민원 내용에 욕설이나 성희롱 등이 포함된 경우 종결할 수 있고 3회 이상 반복되는 민원의 내용이 동일하지 않아도 업무방해 의도 등을 고려해 종결할 수 있습니다. 또 민원 전화 전체 녹음과 장시간 통화 면담 종결도 가능해집니다. 공직자들이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며 보람 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하지만 무엇보다도 민원인의 인식 개선이 우선이라고 민원 담당 공무원들은 말합니다. 전화 받는 구청의 직원이 내 가족, 내 친구 그런 사람이니까. 극단적인 선택까지 이르게 하는 악성민원. 악성민원은 민원인의 권리가 아닙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네, 그러면 계속해서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안건들 뉴스룸에 나와 있는 취재 기자와 함께 보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최다혜 기자, 이번 국무회의에서 치료 감호 관련 법률 개정안이 통과가 됐는데 그 얘기부터 좀 전해주시죠. 네,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자의 처벌과 치료를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 아동 청소년이나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의 범죄를 치료 감호 대상 범죄에 추가합니다. 치료 감호란 죄를 범한 심신장애자와 마약 등의 중독자가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범죄인의 치료를 위해 치료 감호 시설에 수용해 필요한 조치를 행하는 보완 처분을 말하는데요. 검사의 청구가 있고 나서 법원이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선고됩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장애인인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의 죄가 신설된 건데요. 법무부는 해당 죄목을 치료 감호 대상 범죄에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치료 명령을 받은 사람이 치료 약물을 제대로 복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보호관찰관이 복약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네, 날이 추워지면서 이제 또 김장철이 다가오고 있죠. 이 정부가 농산물 공급 부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할당 관세를 적용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관세법에 따라 정부는 수입 가격이 급등한 물품에 국내 가격을 안정시키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세율을 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올해 3월 사과 가격 등 농수산물 물가가 폭등하자 할당 관세 적용 품목을 확대하고 수입 과일을 공급한 적이 있는데요. 농산물 공급 부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당근에 대해서 오는 29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0%의 할당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배추와 무, 상추도 지난 8월에서 9월 지속된 고온과 집중호우로 공급량이 감소했죠. 때문에 지난해보다 가격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 당초 이달 31일까지였던 배추와 무에 대한 할당 관세 적용 기간도 올해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 밖에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분야의 안건들도 눈에 띄는데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대한 관리위원회 구성 얘기가 나왔죠? 네, 맞습니다. 국토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공동주택 입주민이 층간소음, 간접흡연 피해를 호소한 민원은 총 39만 8천 건 이상에 달했습니다. 자칫 이웃 간의 폭행이나 살인의 범죄까지 발생할 수 있는 층간소음 문제, 관리가 필요한데요. 오는 25일부터 7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층간소음위는 층간소음 민원 청취 및 사실관계 확인, 분쟁의 자율적인 중재, 층간소음 분쟁 방지 및 예방을 위해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요. 층간소음위 구성원은 매년 4시간의 층간소음 예방과 분쟁 조정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이에 따른 수강 비용은 잡수입에서 부담합니다. 또 층간소음위 구성원에 대해 층간소음 예방과 분쟁 조정 교육을 하려는 경우 교육 일시와 교육 장소 등을 교육 10일 전까지 공고하거나 교육 대상자에게 알리도록 해야 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무회의 주요 안건들 살펴봤습니다. 최다희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자원봉사 분야에서는 유일한 국제대회인 세계자원봉사대회가 우리나라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회 개막식에 참석해 자원봉사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며 우리나라가 앞장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영훈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에서 열린 세계 자원봉사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회 축사를 통해 우리 인류가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강력한 연대의 힘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원봉사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며 우리나라가 앞장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원봉사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으며 더 나은 세상으로 가는 길에 국제사회가 함께 나서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앞장서겠습니다. 이어 우리나라엔 이웃의 어려움을 내일처럼 돕는 정서가 있다며 폭우와 지진 같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현장으로 달려갔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연대의 힘이 널리 확산되면 인류의 삶이 더 따뜻해질 거라며 정부가 자원봉사 문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을 제정하고 누구든지 언제 어디에서나 쉽게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자원봉사 포털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또 자원봉사 활동 중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합당한 보상을 지원하고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돕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국제사회를 향한 도움의 손길도 늘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국가 간 개발 격차, 기후 격차,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해왔다며 특히 ODA 예산을 2배 가까이 늘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계 자원봉사대회는 자원봉사 분야의 유일한 국제대회로 지난 2002년 이후 22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다시 열렸습니다. 이날 열린 자원봉사대회에는 전 세계 90여 개국 8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그동안 미성년자가 나이를 속이고 술, 담배를 사거나 숙박업소를 출입하면 업주만 처벌을 받았는데 이제 그 억울함이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업주가 신분증 확인 절차를 거쳤다면 행정처분이 면제됩니다. 정유린 기자입니다. 올해 2월 열린 민생토론회. 신분증을 변조한 미성년자에게 속아 술, 담배를 팔았다가 영업 정지를 당했다는 자영업자들의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즉각 제도를 개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정부는 선량한 자영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련 법령 개정에 즉시 착수하겠습니다. 나이 확인과 관련한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가 5개 법률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핵심은 미성년자가 나이를 속여 담배나 술을 사거나 숙박업소에 출입했다가 적발됐더라도 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했다면 행정처분을 면제한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24시간 찜질방, 노래 연습장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청소년 여부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이에 협조하지 않으면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전엔 식품위생법 관련 영업자와 담배사업법을 따른 소매인 등 제한된 영역에서만 행정처분 면제가 인정됐지만 앞으로 나이 확인이 필요한 영업 전반까지 확대됩니다. 법안 개정에 자영업자 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사실 요즘 청소년들이 상당히 성숙해갖고 신분증 판별로 굉장히 어려운데 위변조를 판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행정처벌이라도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해준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신분증 제시 요구 등에 관한 사항의 경우 공포 즉시, 공중관리위생법과 행정처분 면제에 관한 사항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KTV 정유리입니다. 앞으로 공무원 노동조합도 급여를 받고 노조활동을 하는 유급 전임자를 둘 수 있게 됐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조 전임자의 노조활동을 유급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로 한 건데요. 김경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노조 전임자의 노조 활동을 유급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타임오프 제도, 공무원 타임오프 한도가 의결되면서 앞으로 공무원 노조도 유급 전임자를 둘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 의결은 지난해 말 사회적 대화 복원 이후에
상호 간의 논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첫 노사의 합의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타임오프 한도는 조합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합원 300명 이상 699명 이하 노조는 연간 최대 2,000시간의 타임오프가 부여됩니다. 700명 이상 1,299명 이하인 노조에게는 4,000시간이 할당됐습니다. 풀타임 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이 2,000여 시간임을 고려할 때 유급 노조 전임자를 1명에서 2명까지 둘 수 있는 셈입니다. 공무원 노조 다수가 조합원 300명 이상 1,299명 이하 구간에 해당합니다. 다만 타임오프 한도를 파트타임으로 나눠 사용할 경우 풀타임으로 사용 가능한 인원의 2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연간 타임오프 한도가 4,000시간이라면 풀타임 유급 전임자는 2명, 파트타임은 4명까지 둘 수 있습니다. 연간 한도가 풀타임 근로시간에 못 미치는 1,000시간에 불과한 조합원 299명 이하 노조는 예외적으로 최대 2명까지 유급 전임자를 둘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의결된 공무원 타임오프 한도는 민간 노조의 절반 수준으로 추산됩니다. KTV 김경우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K 콘텐츠와 농식품, 소비재 등 유망 제품들이 프랑스 파리에 총출동합니다. 오는 26일부터 닷새간 유럽 권역에선 최초로 2024 프랑스 K 박람회가 열리는 건데요. 이리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 세계인의 이목을 끌고 있는 K 드라마를 비롯해 패션과 문학, 음식, 게임과 웹툰 등 한류를 총망라한 콘텐츠가 프랑스 파리 브롱냐르 궁에서 펼쳐집니다. 한류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부처 합동으로 참여하는 K 박람회가 3년차를 맞아 처음으로 유럽 권역에서 열리는 겁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한국의 모든 것을 체험해 볼 수 있도록 다채로운 체험관을 선보입니다. 서울에서의 하루를 소재로 한국인의 생활 양식이 담긴 미용과 패션을 비롯해 K-팝과 드라마, 음식 등 13개의 전시 체험관을 운영하고 K-스테이지에서는 우리 농수산 식품을 활용한 요리쇼와 K-뷰티 시연회도 열립니다. 특히 최근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K북 전시관을 통해 프랑스 번역 출간작인 흰과 작별하지 않는다 등 한강 작가의 작품을 조명하는 자리도 마련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 문학작품 100여 종을 소개하고 강혜숙과 김원수 등 4명의 한국 작가들을 초청해 독자와의 대화의 시간도 펼쳐집니다. 아울러 박람회 기간 배우 박성훈과 몬스터엑스 멤버 민혁 등 유명 한류 스타들의 팬미팅은 물론 29일과 30일에는 이틀에 걸쳐 유럽 기업과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 제품 수출 상담과 콘텐츠 연관 산업 협업 제품 시연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박람회에 참가하는 국내 콘텐츠 연관 산업 기업은 50개사로 프랑스를 비롯해 영국과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 전역의 구매자들이 참여해 1:1 사업 상담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K 콘텐츠와 관련 산업이 세계 시장에 함께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는 한편 다음 달 14일부터 나흘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도 K 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지난해 경주 지진 당시 재난 문자가 전국에 발송되면서 진동을 느끼지 못한 먼 지역 주민까지 불안감을 느꼈다는 민원이 제기됐는데요. 앞으로는 지역별 흔들림과 피해 발생 가능성을 고려한 진도 기반으로 지진 재난 문자를 송출합니다. 기존에는 진도와 관계없이 특정 반경을 기준으로 발송했다면 이제 지진동을 느낄 수 있는 지역을 기준으로 문자를 보내는 겁니다. 또 피해 가능성을 고려해 위험한 지진은 긴급재난 문자를, 위험도가 낮은 지진은 안전 안내 문자를 전송할 예정입니다. 전국에 문자를 송출하는 지진 규모는 기존 4.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상향됐는데요. 일본 등 국외에서 지진이 발생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진동이 느껴지는 경우 해당 시군구에 안전 안내 문자가 송출됩니다. 기상청은 지진 문자 송출 기준 개선으로 국민들의 실질적인 안전을 확보하고 불편은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올가을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단풍 즐길 수 있는 숲길로 떠나보시죠.
산림청이 올가을 꼭 한번 가볼 만한 걷기 좋은 오색 단풍 명품 숲길 5곳을 추천했습니다. 먼저 선녀들이 내려와 쉬어갔다는 선녀탕을 비롯해 숫가마터, 기암괴석 등 역사, 문화, 경관적 가치가 높은 가평 연인산 명품 계곡길이 있고요. 계곡 트레킹 명소로 꼽히는 인제 방태산 아침가리 숲길, 백제 부흥전쟁의 중심지였던 임존성을 지나는 백제 부흥길 3코스도 추천 숲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선조들의 산림 경영에 대한 해안을 보고 싶다면 함양 상림숲길을, 화산이 폭발하며 형성된 곶자왈을 감상하고 싶다면 제주 교래 자연휴양림 곶자왈 숲길을 방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집에서 폼롤러 하나로 다양한 홈트레이닝 즐기는 분 많으시죠? 소비자원이 폼롤러 20개 제품을 시험 평가한 결과 전 제품이 안전성에 이상은 없었지만 경도나 형태 유지성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먼저 경도를 보면 EVA 소재 폼롤러는 보통 경도가 작아 말랑했고 EPP 소재는 경도가 커 상대적으로 딱딱했습니다. 형태 유지성은 20개 제품 중 EPP 소재 6개 제품이 우수했는데요. 소비자원은 말랑하고 형태 유지가 양호한 제품으로는 트라텍 폼롤러를, 딱딱하고 형태 유지가 우수한 제품으로는 멜킨 스포츠 폼롤러를 선정했습니다. 또 변형이 매우 적고 저렴한 가성비 제품으론 아리프 폼롤러를 추천했습니다. 앞으로 국가보훈 대상자는 국가보훈 등록증으로 신분을 증명해 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국내선 항공기에 탑승할 때 총 16종의 신고 보훈 신분증을 유효 신분증으로 하는 내용의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30일까지 입법 예고합니다. 우선 다음 달 30일까지는 국가유공자증 등 5종만 유효 신분증으로 인정되는데요. 12월 1일부터 15종의 보훈 신분증과 국가보훈 등록증이 모두 유효 신분증으로 인정되며 모바일 국가보훈 등록증을 미리 발급받으면 빠르고 편리하게 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미 지난달부터 16종의 보훈 신분증을 유효 신분증으로 인정하도록 항공사에 지시했다며 국가보훈 대상자 66만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지난 8일 열린 외교부의 세계 신안보 포럼 라운드 테이블에서 송태은 국립외교원 교수는 북한의 활동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북한 해커들의 사이버 공격 70%가 한국을 향했다. 북한의 라자루스는 매우 유명한 해킹 조직이죠. 기술 탈취, 사이버 공격 등 다양한 공격을 시도하는 단체로 알려져 있는데요. 가상자산 탈취를 통한 외화 벌이도 주 임무입니다. 올해 5월 발표된 미국 재무부의 보고서에는 2022년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 금액이 7억 2천만 달러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자금들은 세탁을 거쳐서 북한의 미사일과 불법 대량 살상 무기 개발 등에 이용되고 있죠. 최근 오물풍선, 평양 무인기에 대한 북한의 반응 등 그 어느 때보다 물리적 충돌에 대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무대를 사이버상으로 옮기면 국지적인 사이버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해킹 시도에 대한 한국 화이트 해커들의 방어 활동으로 말이죠. 지난달 네덜란드에서 열린 사이버넷 대회에서 한국군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네덜란드 사이버 사령부가 매년 주최하는 이 대회는 사이버전 공방 대회로 나토 회원국과 한국, 일본이 참가합니다. 한국은 2021년에 처음 출전해 준우승을 차지한 이후 3년 연속 우승했습니다. 한국의 사이버전 능력은 이처럼 전 세계에서 최고 순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윤호준 국가정보원 3차장도 최근 나토 합동 사이버 방어센터를 방문해 사이버 방어 훈련 에이펙스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에이펙스는 한국이 주도하는 첫 번째 국제 사이버 훈련인데요. 윤 차장은 이 에이펙스를 통해 나토 인도태평양 국가와 협력 관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이미 나토 사이버 방위센터의 기여국으로 참여하고 있죠.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한국이 인도태평양 4개 나라 IP4 파트너들과 함께 나토 국방장관 회의에 처음 초청받아 참가합니다. 북한의 도발과 러시아의 전쟁, 여기에 북한과 러시아의 연결이 나토와 IP4를 가깝게 만든 이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11일 윤석열 대통령은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두 가지를 언급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장기화시키고 있어 국제연대를 강화해야 하며 남중국해의 항행과 비행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 국제사회에서 한반도 내 북한의 위협만을 언급했던 과거와 달리 러북협력, 남중국해 등으로 관심을 확장시킨 겁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부분이 바로 남중국해입니다. 인도태평양의 안보 불안 지역이죠. 남중국해는 한국의 중요한 수출길로 핵심적인 해상 교통로이기도 합니다. 미군 주도의 남중국해 연합훈련에는 일본과 호주를 포함해 영국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8월 인도네시아에서는 연례 합동 군사훈련인 슈퍼 가루다 실드가 진행됐는데 인도네시아와 미국을 포함해 한국과 영국, 호주, 일본, 뉴질랜드 등이 참가했죠. 훈련 참가국들을 보면 나토 회원국과 IP4 국가들이 떠오릅니다. 이 때문에 나토 국방장관 회의를 계기로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IP4의 첫 회의가 열린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어디에서 충돌이 일어나든지 전 세계는 이어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국제 무대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SN 뉴스였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전국에 내리는 가을비는 오늘 저녁부터 차차 그쳐가겠습니다. 수도권과 충남, 제주도는 오늘까지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고 그 밖에 강원과 충북, 남부지방은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영동과 영남, 호남은 최대 60mm, 영서와 충북은 10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비가 그치고 북쪽 찬 공기가 내려오겠습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서울의 낮 기온이 16도에 그치면서 오늘보다 더 낮겠고요. 모레 서울 아침 기온은 7도까지 떨어지면서 반짝 추워지겠습니다. 큰 기온 변화에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서울 10도, 세종 9도 보이겠고 낮 기온은 서울 16도, 세종 17도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방은 속초와 울진의 아침 기온 13도, 낮에는 속초 16도, 울진 19도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전주의 아침 기온 14도, 부산 16도로 시작해 전주의 낮 기온 17도, 부산 21도 예상됩니다. 해상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전해상 물결 최고 4에서 4.5m로 거세게 일겠습니다. 금요일부터는 다시 서울 낮 기온이 20도를 웃돌면서 온화해지겠지만 아침에는 계속 서늘하겠습니다. 환절기 일교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절기상 서리가 내린다는 상강을 앞두고 시작된 가을비가 전국을 촉촉히 적시고 있습니다. 이 비가 그치면서 기온이 뚝 떨어질 거라는데요. 특히 출퇴근길 온도가 더욱 쌀쌀해질 전망이니까요. 두툼한 겉옷 챙기셔서 기온 변화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KTV 대한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